안녕하세요. 저는 1금융권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김용석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금 잘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만약 그저 가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예금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적으면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그게 몇 년이 되면 몇백만 원씩 놓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꼼꼼히 챙겼다 생각하셔도 알게 모르게 이자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은행들이 조용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10분 중 8분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가입하시는데요. 요즘 은행들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 가입자에게만 우대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곧 정성껏 발걸음하신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은행이 먼저 말해주지 않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그냥 기본 금리만 적용되고 세금 혜택도 자동으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자는 더 받고 세금은 줄이고 돈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 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며 속상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사례로 쉽게 풀어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우대금리 받는 법, 금융기관을 나눠 쓰는 비법, 세금 줄이는 예금 전략, 만기 알림으로 이자 지키는 요령. 혹시 스마트폰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한마디만 도와달라 하시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투자도 아니고 위험한 금융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챙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요즘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창구가 아니라 모바일 앱, 인터넷 같은 비대면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더 주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빠른 젊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우리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해마다 몇십만 원씩 이자가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럴 땐 자녀나 은행 직원 혹은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이 예금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봐줄래? 이런 한마디로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 강서구 박정임 어르신이 실제 사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72세인 박 어르신은 정기예금 3천만 원을 1년 만기로 넣어두셨는데 지인과 대화를 하다 뜻밖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우대금리요? 그거 신청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은행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아, 고객님, 우대금리는 신청하셔야 적용됩니다. 결국 0.3% 금리를 그냥 놓친 겁니다. 연간 9만 원이지만 5년이면 45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르신 우대금리 조건, 만 60세 이상, 직접 신청 필요, 자동 적용 아님, 모바일 신청도 가능.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르신 우대금리,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예금 적용되나요? 이 두 마디만 하셔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은행원 혹은 손주에게라도 한번 도와달라 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자가 새어나가는 걸 막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금융기관 분산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늘 거래하던 은행 하나에 돈을 모두 맡기십니다. 믿을 수 있잖아.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하지만 2025년 지금은 금융기관을 나눠 쓰는 게 훨씬 유리한 시대입니다. 왜냐고요? 은행마다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 곳만 이용하신 정혜선 어르신은 퇴직금 6천만 원을 전부 H은행에 넣었습니다.
연 3.3% 금리로 1년 뒤 이자 198만 원. 문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훨씬 적게 받은 거였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6천만 원을 세 군데로 분산 예치하셨습니다. 시중은행 2천만 원 3.3%, 지방은행 2천만 원 3.7%, 저축은행 2천만 원 4.3%, 이자만 따져도 연 222만 원, 24만 원 차이가 납니다. 5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추가 전략 파킹 통장 활용. 그리고 요즘은 파킹 통장이 어르신들께도 유용합니다. 파킹 통장이란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한데도 1%에서 2% 수준 금리를 주는 통장입니다. 생활비를 잠깐 넣어둘 때 혹은 예금 만기 전 잠깐 보관하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홍재순 어르신은 만기된 적금을 찾았지만 당장 새로 예치할 은행을 못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그냥 입출금 통장에 돈을 묶어 두셨죠. 그랬더니 이자가 0.1%도 안 됐습니다. 그때 손자가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파킹 통장 쓰세요. 바로 바꿨더니 2개월 동안에도 4만 원 넘게 이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파킹 통장 특징을 정리하자면 수시 입출금 가능, 12% 이자 지급, 하루만 맡겨도 이자 발생, 모바일로 개설 가능, 일부 은행은 창구에서도 가능. 파킹 통장을 추천하는 활용법은 생활비 계좌로 활용, 만기 후 재예치 전 보관, 목돈 입금 전 잠시 대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파킹 통장 같은 금리 높은 통장, 어르신도 만들 수 있나요? 모르면 그냥 일반 통장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0.1%도 안 나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쌓이는 돈이 달라집니다. 3. 세금 대 BS 비과세.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기예금 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원래 15.4%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15만 4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우대 저축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두 제도 다 6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혜택이 큽니다. 그럼 차이점을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김문희 어르신은 65세에 은행에서 세금 우대 저축으로 정기예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이자 소득세를 15.4% 9.5%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자 100만 원 중 세금이 약 9만 5천 원으로 감면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25년 기준 연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즉 1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72세로 기초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알려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셨고 그 덕에 이자는 세금이 0원, 15.4% 세금을 아예 안 냈습니다. 단 이 제도는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고 2025년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위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넣더라도 합산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활용 팁, 자격이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먼저 가입하세요. 남은 돈은 세금 우대저축 활용하세요. 이 두 제도 모두 은행에 직접 말해야 가입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비과세 저축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세금 우대도 같이 가능한가요?
한 번의 확인으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4. 만기 알림으로 이자 지키는 요령. 경기도 수원이 72세 이춘자 어르신은 3년 전 은행에 정기예금 5천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만기 때 자동 재예치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안심하고 그냥 두셨죠. 그런데 3년이 지나 문득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처음 가입할 때는 우대금리 포함 연 3.6%, 하지만 자동 재예치되며 기본금리 2.9%만 적용된 겁니다. 0.7% 차이. 5천만 원이면 1년에 35만 원 손해, 3년이면 105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은행에서는 만기가 되어도 별다른 연락 없이 그냥 자동으로 기본 금리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 만기 알림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 재예치의 문제점, 우대금리 미적용, 금리 낮아질 수 있음, 세금 우대 비과세도 다시 신청해야 반영됨. 이경숙 어르신은 적금 만기 전에 문자 알림을 받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 덕에 다시 어르신 우대 신청, 세금 우대 신청, 금리 높은 특판 상품까지 모두 다시 적용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이자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꼭 하셔야 할 일. 예금 가입 시 만기 알림 서비스 신청해 주세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일정 입력 부탁. 만기 한 달 전엔 은행과 상담 필수.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통장 만기 언제죠? 재예치할 때 우대금리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한마디면 수십만 원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예금은 그냥 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진짜 돈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들으신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금 관리의 4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우대 금리였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추가 금리,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놓쳐버리는 혜택이죠. 은행은 말 안 해줍니다. 이거 어르신 우대 금리 적용돼요? 딱 이 한마디만 하셔도 이자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세금 우대와 비과세 전략이었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가 9.5%로 줄고 조건만 되면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비과세 저축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시중은행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방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파킹 통장까지 적절히 나눠두면 금리는 더 높고 예금자 보호도 더 안전합니다. 한 은행에 몰아넣는 건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그냥 두셨다가 우대금리 다 날려버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만기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은행을 다시 찾아가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시 우대금리 적용되나요? 세금 우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나로 몇십만 원을 그냥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 거. 우대금리는 직접 신청해야 주는 겁니다. 세금은 줄일 수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돈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면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만기는 그냥 두면 손해고 챙기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예금 좀 같이 봐줄래? 금리 높은데 찾아줄 수 있니? 그 한마디가 당신의 1년 이자를 지켜줍니다. 예금은요, 맡겨두는 게 아니라 챙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전 이야기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르신이 실제 은행에 가셨을 때 뭘 물어봐야 하고 어떤 상품을 골라야 이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 높은 상품을 찾는 방법입니다. 은행에 들어서시면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르신한테 유리한 예금 상품 있나요? 혹은 요즘 특판 예금 나왔나요? 이렇게 물으셔도 좋습니다. 특판 상품은 잠깐 동안 금리를 더 얹어주는 예금이에요. 직원이 말 안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세금 우대나 비과세 상품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세금 우대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예금도 가능한가요? 그냥 이렇게 물으세요. 자격이 되는지 은행 직원이 바로 확인해 줍니다. 특히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꼭 챙기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 비용으로 쓸 파킹 통장 활용하기입니다.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금리는 12%나 주는 통장입니다. 생활비나 예금 만기 후 잠깐 묶어둘 자금에 정말 좋습니다.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금리 조금이라도 더 주는 입출금 통장 있나요? 파킹 통장 같은 거 제가 써도 되나요? 모르면 일반 통장 써버리고 이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질문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만기 알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금 가입하면서 만기 전에 문자로 알려주세요. 자동 연장 말고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말 꼭 하셔야 다시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말 쉬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계시면 은행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씩만 꺼내 보시면 이자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우면 주저 말고 은행원이나 자녀,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예금 좀 같이 봐줄래? 이런 상품 내가 해도 되는지 봐줘. 그 한마디면 여러분의 돈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자는요, 용기 낸 사람에게 따박따박 붙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 몰라요. 나는 몰랐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그런데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하면 괜찮겠지, 믿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며 모아온 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우리 손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금 하나, 통장 하나, 조금만 더 챙겨보시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혜택을 가져갑니다. 오늘 들으신 우대금리, 세금 전략, 예금 분산, 만기 알림 이 네 가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 번의 대화가 1년 이자를 바꾸고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번의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자가 더해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